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 정도가 일단은 탈당을 해서 제3지대 정당을 꾸리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을 합니다. 그 뒤에 당대당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이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네.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르면 오늘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국위 소집을 비롯한 지금 지도부의 모든 그런 일정들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지도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제 생각에도 법대로 하자식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정치인들답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호 2번과 기호 3번,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도 그 제안을 뿌리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후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내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내고 가능하다면 실현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이 대안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이 단일화 직전에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단일화도 막상 단일화가 되고 나면 시너지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한덕수와 김문수, 한덕수 간의 단일화는 이미 좀 실패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는 과정에서 단일화라는 말 자체가 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더 커진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한 명과 한 명이 합쳐가지고 더 당내 갈등만 커지고 분당이 된다는 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선호도가 좀 세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당을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19명도 이런 모금수를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잘못하게 되면 사실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당 밖으로 나가는 결과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까지 과연 둘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여론조사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긴 하지만 큰 차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권 파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자꾸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대선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되는 지점입니다.